이번 강좌에서는 이 영국 사람들의 성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의 사상적, 철학적인 배경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전 시간에 제가 말했다시피요, 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 같은 것은 없다. 겉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실체, 문화든 인간성이든 어떤 실체를 우리가 파악할 때 쉽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관찰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영국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 생각, 사상인데요. 일단 영국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aloofness, 거리감 있다, 좀 냉철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친해지면은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면서 전적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게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aloofness다, 거리감 있다,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좀 뭔가 무뚝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영국 사람들 일과가 끝나면 동네는 펍에 모입니다. 펍. 그래서 이제 펍 문화가 있게 되는데요. 동네 술집, 선술집이죠. 이것은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도 가고 가족이 갑니다. 그래서 맥주도 마시고 뭡니까 피쉬앤칩도 먹고 하면서 이제 이 문화 토론 광장입니다. 지금 같으면 브렉시티 해가지고 영국이 이유에 빠져나오는 거, 뭐 지금 영국 내일수도 탄압이 안 되고요. 국회 내일수도 뭡니까 합의안이 안 나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굉장히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펍에 모여가지고 술집에 모여가지고 축구가 끝났다. 밤새도록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토론 문화가 발달되는 곳인데요. 일단 외국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에서는 바로 이게 거리감, 심리적인 거리감 굉장히 있게 됩니다.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영국 사람이 유머가 없느냐? HUMO, 유머, 위트, 또 해학. 이 영국 사람들 유머와 위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이제 그 장로쯤 되신 분이 이 영국 그 재직들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남자분이 있는데 그 옆에 분이 이분은 어머니하고 시스터, 자매들 외에는 여자들로부터 서퍼링,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요. 교회 엄숙한 곳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 안 했구나. 그것을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머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해가지고요. 어떤 집회랄지, 모임이랄지, 모든 곳에서 가면은 이 유머가 폭발이 됩니다. 위트, 해학. 근데요, 일단 유머, 위트, 해학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는, 저희 강좌에 다루게 되는 이 문학에서 많이 배워있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초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나단 스위프트 말할 것도 없고요. 사무엘 존슨 박사 말할 것도 없고요. 문학 작품에서 엄청난 뭡니까? 해학, 위트. 그 다음에 말장난, 펀, 워드플레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뭡니까? 생활에 활력을 놓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된 것이죠. 이런 그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거, 영국 사람들은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에 가신다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가시든 간에 이같이 유머, 위트, 펀, 워드를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알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통역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지자체가 그때 한참 뭡니까 막 형성이 되면서 각 지역에 그 유지 되신 분들이 영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톨 상공회의 그 분들하고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뭐 교류가 다 끝나고 저녁에 만찬의 자리인데 제가 거기서 그런 유머를 했습니다. 자, 영국 사람들은 유머, 위트, 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역시 한국 사람도 굉장히 이러한 유머, 위트, 해학이 넘쳐난다 하면서 이제 한 예를 했죠. 자, 영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파키스탄 세 종족이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이주를 했다. 근데 거기서 이 세 종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은 축구를 했고 축구장을 만들었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동네 뭡니까 코너숍,
가게를 열었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마디를 보더라도 영국 사람 축구 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디아 사람, 그 파키스탄 사람 영국 오게 되면 동네가 그 오픈 조그만 그 가게를 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성을 말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영국 사람과 상의하려면 묵뚝뚝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머, 위트, 펀, 워드플레이 이런 요소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None of your business, interference인데요. interference, 간섭이죠. 간섭.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interference, 간섭해서는 안 돼요. privacy, 이 사적인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 줘야 되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영국은 그 조그만 소규모 그 튜토리얼을 할지 그러니까 세미나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문학 강의이다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이 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때 딱 듣고 있더니 나는 너의 토픽에 관심이 없어. 그만해라.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색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논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본류의 주제가 아니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이 간섭하는 거, 간섭을 싫어하는데요. 논외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 개인주의가 발달했다 쉽게 되는데요. 이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가 발달했다. 이러한 그 기원이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16세기가 되면서 엘리어스 1세 왕 때 뭡니까? 영국이 이제 해상 국가로 나가게 되면서 세계 제해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하게 됐죠. 장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엄청난 종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인 헨리 8세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속해서 말이죠. 이런 과정 중에 엄청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살상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회가 주도권을 잡았다가 천주교와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잡았다가 나중에 청교도 혁명들은 말이죠. 청교도 퓨리탄이 잡았다가 또 그런 과정에 장로교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침례교가 나오게 되고 또 18세기에 가가지고는 감리교가 나오게 되고 19세기에 가가지고는 구세군이 나오게 되고 엄청난 종파가 나오게 되면서 종파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다가 이 1642년, 1662년 이때 바로 영국에서 유명한 청교도 혁명이지 않습니까? 청교도 혁명.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평민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목을 쳐가지고 죽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 종교적인 첨예한 이슈가 충돌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충돌하게 됩니다. 왕정과 의회파 충돌하다 보니까 많은 그 피를 흘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영국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갈등을 했다. 갈등을 겪어왔다. 고로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고난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의견 같은 걸 침해하지 않은 이상 나도 당신을 침해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묵시적인 인간사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자리를 잡게 되는데 개인주의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에 가신다면은 이 사적인 걸할지 본외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논의를 전개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사상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사상적인 배경은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인데요. 이 존 록 경험주의, 기본이 경험주의인데요. 이 경험주의는 이 프란츠 베이컨에 시작되는데요. 이 베이컨에서 시작돼 가지고 거의 보니까 이 록에 의해서 많이 확립되고 계속 보니까 휴미랄지 버클리랄지 그 다음에 벤담이랄지
벤담, 그 다음에 20세기 와가지고는 비튼슈타인할지 또 러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험과 쉽게 말하면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진리의 본질, 지식의 본질에 다다르게 된다. 이겁니다. 경험과 감각. 이 비슷한 시기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경험만으로는 진리의 본체, 지식의 본체에 다다를 수 없다. 이 프랑스에서는 이 영혼과 정신, 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이 영혼과 정신을 중시하죠. 경험과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유물론적이죠. 물질과 기계론적 생각이고요. 영혼과 정신이 있대로 이쪽에서 뭡니까? 형이 상하게 된 것이죠. 경험과 감각, 물질적, 유물론적. 나중에 영국에서 뭡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기계혁명, 물질혁명이죠. 쉽게 말하면 기계혁명, 산업혁명. 프랑스에서는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프렌치 리볼루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사상혁명이고 뭡니까? 정치혁명이죠. 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물질 기계혁명, 한쪽에서는 정치 사상혁명의 것이죠.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와 같은 혁명, 다른 혁명으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많은 또 다른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경험을 중시합니다. 감각. 자, 경험과 감각을 중시할 뿐더러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명확한 걸 좋아한다. 명확.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걸 싫어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탈 클리어 이 말 쓰죠. 크리스탈 클리어, 명확히 하라.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요, 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문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영문학 박사 논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문체를 쓰고 플라워리 익스프레션, 좀 미사역을 써가지고 좀 멋있게 쓰려는 의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교수는 그런 플라워리 익스프레션, 미사역가 나오게 되면은 다 뭔가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지우라는 겁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명확히 하라. 그 다음에 애매한 문장을 쓰지 마라. 애매함을 피하라 이것이죠. 명확히 하라, 추상적을 피하라, 애매함을 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학술이든 상업이든 뭐 외교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은 피하라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상적인 배경에 이 베이컨이랄지 홉스랄지 그 다음에 존 록이랄지 많은 뭡니까 사상가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홉스 경우는 홉스가 쓴 말이죠. 홉스가 쓴 것이죠. 이 명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문에 예를 들면 애 늙은이, 그 다음에 애 늙은이나 혹은 애 늙은이나 영원한 순간, 애 늙은이 영원한 순간, 이런 문장을 쓰지 말한 겁니다. 논리로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지요. 애 늙은이, 어린아이와 늙은이 두 개 상반된 개념이 한 문장에 한 표현에 들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순간, 두 개 다 영원, 두 개 다 시간을 표시하는 뭡니까 표현인데, 영원, 이터니티, 순간, 짧은 뭡니까 순간이거든요.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이런 문장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영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애 늙은이나 특히 영원한 순간, 이런 표현들은 문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옥시모론 그 말씀입니다. 옥시모론, 모순어법 쓰죠. 작가들이 많이 쓴 표현입니다. 심리학, 문학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애매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윌리엄 워스워스 같은 경우는 19세기 낭만주의 대부라고 불리는 워스워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홉스의 견해에 의하게 되면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학사에서 작가들이 모순어법을 써가지고 의도하는 바를 강하게 드리는 것이 많거든요.
워소스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시대사원을 나와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좌우지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모순되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것이죠. 애매하다 이것이죠. 애매하다. 수상을 제거한다, 애매함을 제거한다, 명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말이죠, 14세기 때 오캄이 있습니다. OCKHAM. 오캄이라는 성직자고 사상가였던 오캄이 되는데요. 오캄의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오캄 레이저. 미온도날 칼날이 되는데요. 이 오캄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전개한다 것이죠. 그래서 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다 잘라내라, 가지치기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신학에서도 오캄스 레이저, 신학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전통이 이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저 베이컨, 프란스 베이컨, 홉스, 존 로 쭉 이어오게 되면서 이런 뭡니까? 귀납적이면서 명확한 거. 이제 영국은 귀납적인 세상이 강한데요. 귀납적. 인덕션 되는데요.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관찰 분석해 가지고 이 보편적 일반적 원리를 추적해 나가는 거. 이런 보니까 개별적인 사항의 특성을 이렇게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일반적 보편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결론, 추론은 뭡니까? 결론을 원칙을 끌어내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일단 어떤 일반적 보편적 진리를 끌어낼 때 분석을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실증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영국 사람들 어떤 에비던스를 내라 그런 말거든요. 에비던스, written evidence, 글로 쓴 문서 에비던스를 내라 이런 말 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러한 추세가 19세기에 벤담에 의해서 산업혁명과 함께 벤담에 의해서 많이 반영되죠. 벤담의 상황이 되게 되는데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건데요. 이 벤담이 그 당시 영국 산업사회에서 영국 사회에 기여했던 것은 인간이 만든 혹은 그 인간 사회는 모든 조직들을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두고 뭘 증명하느냐? 효용성, 효율성, 실용성,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두고 인간 사회는 모든 조직들, 학교랄지 뭐 시청이랄지 모든 조직들, 정부권 뭐 조직들 같은 것을 이성과 합리의 바탕을 두고 효용성과 실용성을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뭐니까 지적인 어떤 그 흐름을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벤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교회도 넣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성과 합리로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에 사무엘 켈러 콜리지랄지 문인이죠. 그다음에 칼라일, 그다음에 사상가지요. 그다음에 헨리 뉴만이랄지 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반박을 하게 되죠. 어떻게 신성한 이 영혼의 구제, 이 홀리니스, 이 종교의 문제를 이성과 합리만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그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반박해가지고 또 그쪽에 커다란 지적 흐름이 하나의 커다란 뭡니까?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애매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 크리스탈 클리어, 명확하게 모든 것을 규명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국 사회의 특징이고 사상적인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영국의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을 하니까 엄청난 뭡니까? 사회 변혁에 의해서 사회가 뭐 한번 뒤집어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국의 혁명은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이 청교도 혁명을 제외하고는요. 이 청교도 혁명은 1642년, 1662년에 끝났고요. 이 산업혁명은 이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18세기 말에 시작돼가지고 19세기 중엽에 거의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해가 지지 않은 대형 지구 형성이 되고 박스 브리타니카가 박스 브리타니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성혁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감성혁명. 사실 감성혁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이 물질혁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산업혁명과 함께 이 감성혁명이 같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이게 이제 오크, 영국의 나무는 이제 오크가 대명사입니다. 오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때, 영국을 알아볼 하나의 틀로서 제가 이제 그 매핑아웃 했는데요. 성격, 인종, 언어, 이와 지적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가닉 스트럭처, 나무같이 본류가 있게 되고 가지 있게 되는데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계를 가지고 같이 엮어서 생각되는 건데요. 이런 것이 다 연관되는 건데요. 이 청균혁명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퓨리탄 리볼루션, 1940년에 이제 찰스 1세를 왕권 제한이 된 것이죠. 왕권이 제한이 되고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충돌되겠죠. 국교, 처치 오브 잉글랜드하고 의회파, 국교하고 이 청교도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왕이다 보니까 귀족들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하고 청교도 이쪽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회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청교도가 득세하게 되는데요. 이제 왕이 이 단조제를 잘했기 때문에 왕권이 급속도로 위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청교도 혁명이 이 1641년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와 같이 이미 벌써 이때 17세기 때 왕이라는 존재가 유신이 추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평민과 왕인, 귀족, 이런 그 계급 간의 큰 그 갈등 구조, 그리고 그 큰 그 갭이 상당히 뭡니까 좁혀지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1215년 대장전 마그나 카타, 그다음에 권리장전,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뭡니까 하비스 코퍼스랄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왕권이 견제가 되고 왕의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반면 의회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민들의 그 불만이 상당히 그 대장전 때부터 상당히 불만이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과의 그 차이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루이 14세 진국 국가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산부회가 있었긴 합니다만 작동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왕정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절대 왕정이 영국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찍부터 대의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제 뭡니까 권리장전이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게 되고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에 있어서 대표 외 허락 없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유민을 함부로 구금 취업할 수 없다는 것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뭡니까 종교적 갈등을 뛰어넘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에 대한 보장,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와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뭡니까 스팀의 파워와 함께 엄청난 뭡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계혁명이죠. 바로 이 산업 19세기 때 the first, 세계 최초 것들이 쫙 쏘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과 함께 이 감성혁명이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산업혁명 때 대륙 프랑스에서는 프렌치 리볼루션이라고 그러죠.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니티, 자유, 평등, 박애를 기초로 한 정치, 사상적인 혁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기계혁명이거든요. 물질혁명이거든요. 엄청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있었던 이 프렌치 리볼루션, 이때 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사상적 소용돌이 싸게 됩니다. 그때 영국은 조용히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엠파이어, 해가 지전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럼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 이 영국과 대륙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 간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거리감. 아무래도 이 사상적인 어떤 대륙의 흐름이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가운데 해협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지역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 게 영국 사람의 그 보수적인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대륙의 급진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영국 사람들의 보수적인 생각, 이 스테빌라이드, 이게 좀 안정된 그러한 그 정서를 떠받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종교하고 그 다음에 문화, 이 두 가지로 맞추게 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계속해서 청교도 혁명 이후로도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파가 나와가지고요. 이 19세기, 18세기, 19세기 가지고 특히 서민, 중산층 밑으로 서민을 향한 이 감리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리교. 예, 요한일서기에서 뭡니까? 이 감리교가 퍼지게 되는데요. 예, 주로 이제 그 중상층이랄지 귀족들은 뭡니까? 국교인 성공회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층은 주로 감리교를 믿는데요. 그게 또 보니까 예, 난컨퍼미스트랄지 많은 뭡니까? 침례교랄지 퀘이커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감리교랄지 하여간 많은 교파들에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성이 강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급진적인 왕을 죽이고 예,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하는 귀족사를 엎어버리는 그러한 그 급진적인 생각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어느 쉽게 파괴 효과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중들한테 좀 차분하면서 예, 그런 그 차분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또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학입니다. 이 문학에 있어서 18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소설의 부상이 있게 됩니다. 소설의 출현이 있게 되는데요. 소설. 이 18세기 이제 소설, 노블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설 문학이라는 것은 주로 보니까 중산층 평민을 겨냥한 것입니다. 중산층의 평민. 그 이전의 문학이 중세 문학이랄지 그 이전 문학이라는 것은 섹스피어도 그렇습니다만 귀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왕족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18세 오게 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또한 여자들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몰 프렌더스랄지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랄지 뭐 헨리 필딩의 작품이랄지 이런 작품 보게 되면 평범한 여자가 심지어 고아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고 평범한 중산층의 사람이 그러니까 모험을 하고 섬에 가가지고 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작품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뭐 드포랄지 뭐 스위프트랄지 헨리 필딩이랄지 리차드슨이랄지 이런 사람들에서 현실을 반영하면서 중산층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고 중산층에 당면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설이에요. 18세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8세기가 되게 되면서 이제 중세로 훨씬 지나가지고 서서히 보니까 평민들, 상공인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시기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소설 문학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잠 안 자고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이 헨리 필딩의 작품이랄지 이 18세기 작품들을 보게 되면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요, 이 당시 이 종교 분쟁이 한참 일어나고 이 문학이 많은 사람들한테 포급돼가지고 읽고 있을 때 이 이탈리아랄지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게 됩니다. 이 펍에 갔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18세기에 산업혁명 때 어느 그 외국 사람이 영국에 왔는데요. 런던을 돌게 되면서 변주를 돌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볏집을 갈면서 성경을 토론하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종교심을 키웠다. 그래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종교, 문학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이 영국 사람들의 심성에 어떤 그 안정감을 주고 급진적인 사상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지역적인 거리가 있게 되고 종교 문학적인 요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계급 간의 갈등 구조. 영국은 이 앵글로 삭슨 시대부터 현인회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중세와 대자문회, 의회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 귀족 대표, 기사,
마을을 대표하는 평민 대표들이 의회 대자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 간의 약간의 뭡니까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갈등 그 요소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완전히 그 계급 간의 대혁명이 말한 거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담도덕 보내는 그러한 그 혁명이기 때문에 영국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도적으로 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요 요소를 들어가지고 영국은 산업혁명이 되어왔고 프랑스에서는 정치 사상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영국의 경험주의적인 경험주의였으니까 경험주의적인 사고, 경험과 실증주의, 과학적 실증주의 이러한 사고가 물질적 기계적인 그 사고 이러한 사고들이 물질혁명인 산업혁명을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국의 특성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술, 문화, 스포츠, 인종, 언어, 문학, 성격, 생각, 사상, 그 다음에 과학, 학술, 청교도 혁명, 산업혁명, 감성혁명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순응한다, adaptation,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 연속성이 있다, continuity, 전통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경향이 있게 되다, 준법등식이 있게 되다, 관용성이 있게 되고 이성 합리에 바탕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회, 제도, 참정권, 서프레이즈, 이 투표권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며 이 보통 사람들한테 이 의사표현, 의사결정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종교, 영국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많은 분파들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분파들 사이의 갈등은 어떠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요. 왕실, 이 로얄 패밀리가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 왕실이나 귀족들을 영국에서는 크게 뭐 적대세로 보지 않습니다. 영국 왕실을 운영하는데 수백억이 들거든요. 국민 세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파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찬성하고 있죠. 거기에 왜 영국 사람들이 왕실을 좋아하고 귀족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느냐? 그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들이나 책임있는 지도급들이 책임을 갖는다. 책임을 갖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있게 되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어지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뭐 분류상을 했습니다만은 서로 오간이 스트럭처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영국의 특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의회 제도 참정권, 종교 왕실 관리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